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그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룡이죠. SAP입니다. 네, SAP가 요즘 그 클라우드하고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야심찬 계획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가치 평가, 또 앞으로의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SAP는 지금 단순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고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SAP의 비전, 그리고 이 클라우드 전환 전략, 이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SAP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핵심 업무 있잖아요. 그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이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S4 SAP 클라우드라는 최신 클라우드 ERP 시스템, 그리고 이걸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BT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죠. 이 위에서 줄이란 AI 비서를 통해 가지고 기업 운영을 더 똑똑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지능형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SAP는 자신들이 공략할 시장, 이 목표 시장 자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요. 예전처럼 기업 서버에 이렇게 직접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ERP 시장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ERP, 그리고 BTP, 더 나아가서 AI 플랫폼 시장까지 다 넘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ERP 시장만 해도 그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는데 SAP는 여기서 기존 고객들을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이게 목표고요. 게다가 BTP랑 AI 플랫폼 시장은 이게 무려 3,000억 달러 규모로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서는 주율 AI하고 BTP의 채택률을 좀 더 높여서 5%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물론 SAP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고객들, 이 방대한 고객 기반을 S4HANA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그 시장 자체도 규모가 수천억 유로 수준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60% 이상을 전환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클라우드 전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SAP에게는 이게 가장 확실하고 또 정량화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85곳 이상이 이미 SAP 고객이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기반이거든요. 네, 이 고객들을 S4HANA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옮겨오기만 한다면 성장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8년까지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특히 S4HANA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걸.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네, 비전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이 화려한 클라우드 전환 계획, 그 이면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봐야겠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그 전환의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면 한 번에 좀 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 모델로 바뀌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도 새로 짓고 운영해야 하고 또 기존 고객들 전환시키는데 컨설팅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이런 초기 고정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잠깐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자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대기업 고객들, 특히 각자 환경에 맞춰서 아주 복잡하게 튜닝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이 S4HANA 클라우드나 상대적으로 좀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옮기는 게 과연 쉬울까 하는 거죠. 전환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고객들이 좀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전환 비용, CTC라고 하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 60% 이상 전환 목표, 이게 정말 계획대로 순탄하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 전환 지연 리스크나 고객 저항 가능성 같은 걸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쟁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오라클이라든지 세일즈포스 같은 이런 쟁쟁한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다들 클라우드랑 AI 역량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SAP를 정말 발작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이런 빠른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또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관건입니다. 만약에 R&D 투자가 좀 비효율적이거나 혁신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일부 분석에서는 R&D 효율성이 떨어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P가 왜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지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 모델이 주는 매력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긍정적인 재무 분석 포인트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그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CAC, 이 둘의 비율, 즉 LTV, CAC 비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SaaS 모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잖아요. 네, SaaS 모델은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내 꾸준히 돈을 내니까 한 번 팔고 끝나는 예전 라이센스 모델보다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총 가치, 즉 LTV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ERP 같은 경우는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라서 한 번 도입하면 진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객 이탈률, churn 레이트가 아주 낮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BTP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판매하는 거, 크로스셀이라고 하죠. 이것도 훨씬 쉬워져서 기존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 소위 순이익 유지율, NRR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를 넘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듀얼 같은 AI 기능까지 딱 붙으면 서비스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가격 결정력도 더 강해질 수 있겠죠. LTV가 더 커지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 즉 CAC 측면에서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고객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많은 기존 고객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SaaS 기업들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SAP의 LTV CAC 비율은 일반적인 SaaS 기업들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비율, 보통 3.1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최소 5.1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강력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버 사고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자산 경량화 효과가 있잖아요. 즉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로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전환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 ROE나 총자산 이익률, ROA가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IT 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한 분석을 보면 장기적으로 ROE는 한 2에서 5%포인트 정도, ROA는 1에서 3%포인트 정도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매출의 80% 이상이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이라는 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정성을 엄청 높여주고 또 낮은 자본 집약도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같은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일단 고객 기반이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면 이해가 달라져요. 추가적으로 고객 한 명을 더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변동비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죠. 일부 모델링 결과를 보면 만약에 총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매출이 10% 늘어날 때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영업이익은 15%에서 2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숫자죠. 앞으로 AI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고 이게 또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 레버리지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은 최근 실적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클라우드 매출 총이익률이 75.0%로 나왔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비일반 회계 기준 non-IFRS 영업이익률은 27.2%로 이건 무려 9.5%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정말 규모의 경제 효과하고 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 매출 비중, 이것도 86%까지 올라와서 사업 안정성도 더 탄탄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S4HANA 클라우드 그 자체의 가치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SAP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분석에 따르면 이 클라우드 전환 덕분에 2025년 1분기에만 최소 1억 7,500만 유로에서 최대 2억 유로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분기당 이 정도면 상당하죠? 이걸 바탕으로 S4HANA 클라우드라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한번 어림잡아 보면 연간으로 환산해서 대략 한 9억 유로 정도의 추가 이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클라우드 기업들이 받는 프리미엄, 예를 들어 PE 30배 정도를 적용하면 S4HANA 클라우드만의 가치가 약 270억 유로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SAP 전체 시가총액의 약 7.7%, 그러니까 거의 8%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거죠. 여기 앞으로 AI 통합이나 산업별 특화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추가적인 가치 상승, 주가 상승 잠재력도 한 3.4% 정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재무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좀 더 차가운 시선으로 봐야 할 우려들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 최근의 마진 개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구조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2024년에 했던 구조조정 같은 그런 일회성 요인 덕분은 아닌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초기에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 부담,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운영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취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혹시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우려는 R&D 투자 부분입니다. SAP가 매년 정말 엄청난 돈을 R&D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연간 40억에서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조 단위죠. 그리고 매출 대비 R&D 비중도 18%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과연 정말 혁신적인 결과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경쟁사들도 AI나 클라우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 SAP의 R&D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혁신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뒤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R&D 효율성 저하, 즉 혁신 정체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한 15%에서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효율성이 문제죠. 세 번째는 역시 거시 경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거나 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IT 투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SAP의 주력 사업인 대규모 프로젝트라던가 클라우드 전환 계약 같은 것들이 좀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겠죠. 이건 결국 미래 매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수주 잔고, CCVMB 증가세 둔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AP가 내놓은 자체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보면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가 25배에서 35배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경쟁사 비교 분석에서는 심지어 45배까지 가정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시장이 이미 SAP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 가능성이라던가 AI 잠재력 같은 것들을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선반영된 거죠. 물론 세일즈포스 55배 정도보다는 낮지만 오라클 35배 정도보다는 또 훨씬 높거든요. 근데 아직 SAP가 완전히 클라우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현재 이 높은 몸값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AP가 10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19%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분석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EPS가 늘어나는 효과는 0.53%, 그러니까 1%도 채 안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분의 대부분은 어디서 왔느냐? 자사주 매입이라는 행동 자체가 주는 우리 회사 잘 나가고 있고 미래에 자신 있까 라는 일종의 신호 효과, 즉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에 기인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대략 6%포인트 정도가 이 효과라고 하더군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 기반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만약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기루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는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위험 요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군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럼 이제 SAP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 KPI들이라고 하죠, 이것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클라우드 수주 잔고, CCB입니다. Current Cloud Backlog이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1년 안에 매출로 잡힐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계약 금액이니까 미래 클라우드 매출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이 CCB 성장률이 고정통화 기준으로 플러스 29%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기간 실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플러스 26%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CCB 성장세를 바탕으로 다가올 2분기 실적을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9%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 CCB 성장률과 비슷하게 보는 거죠. 반면에 SAP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분기별로 좀 나눠서 추정해 보면 회사 자체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25%에서 28% 사이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니까요. 만약 시장 기대치대로 29% 성장을 한다면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약 64억 4천만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1분기에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분기 non-IFRS 영업이익률은 한 27.7%에서 28.0% 사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액으로는 26억 유로 후반에서 28억 유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올 실적 발표에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은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시 미래 성장을 보여주는 CCB 성장률입니다. 이게 시장 기대치인 30% 이상 나와주면 아주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고요. 26%에서 29% 사이면 현상 유지, 베이스. 근데 만약 2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건 좀 우려스러운 배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둘째,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클라우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1분기에 75%였는데 이게 76% 이상으로 더 개선되면 좋고 불. 74%에서 75.9% 사이면 보통, 베이스. 만약 73.9%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건 좀 실망스러운 배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핵심 제품이죠. S4HANA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게 여전히 40% 이상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면 좋고 불. 35%에서 39% 정도면 양호, 베이스. 근데 34% 이하로 둔화된다면 이건 핵심 동력이 약해지는 신호, 배열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AI 모멘텀을 가늠할 수 있는 AI 통합 거래 비중입니다. 전체 클라우드 계약 중에서 AI 관련 기능이 포함된 계약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35%를 넘으면 기대 이상, 불. 25%에서 34% 사이면 예상 수준, 베이스. 24% 이하하면 아직 좀 미미하다, 배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단기적인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음 분기, 즉 3분기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 긍정적, 불. 유지하면 중립, 베이스. 하향 조정하면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죠. 이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핵심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 시나리오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추세가 그냥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이 예상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한 7%에서 16%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베어, 예를 들어 CSB 성장률이 25%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마진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5%에서 13% 정도 하락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 불, 예를 들어 AI 관련해서 아주 큰 계약, 메가딜 같은 게 터지고 S4H 클라우드 성장률이 40%로 훌쩍 넘는 등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가는 20%에서 31%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예측이지만 어떤 지표가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미리 좀 감을 잡고 있는 것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예상하는 변동성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S&P의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동안 주가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재 변동성 IV 한 40% 정도를 가정한 추정치인데요. S&P가 비교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 우량주라는 점을 감안한 수치죠. 하지만 만약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 지표들 중에서 하나라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소위 어닝 쇼크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면 실제 변동폭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한우 만에 5% 이상 하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다면 1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적 발표는 항상 긴장되죠. 해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야심차게 추진 중인 S4Hana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훨씬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그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라고 하죠. 이걸 심각하게 위반해서 연 매출의 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맞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은 기존 예상보다 10%포인트나 꺾일 수 있고요. 또 거액의 벌금 때문에 연간 순이익은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S&P를 안정적인 성장주로 보지 않을 테고 주가에 적용되는 멀티플은 완전히 붕괴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대비 30%에서 40%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실행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네요. 반대로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한번 그려봐야죠. AI 비서 줄이 S4하나 클라우드와 정말 완벽하게 결합해서 기업 고객들이 이 AI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에 열광하고 심지어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AP는 단순히 ERP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그야말로 AI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SAP가 노릴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TAM은 기존의 ERP 시장을 훨씬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1조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AI 프리미엄 덕분에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SAP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스포스 같은 그런 AI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게 되고 주가는 현재보다 4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치솟을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SAP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기업 데이터와 전 세계적인 고객 관계가 바로 이 시나리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극단적인 장기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종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IDA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앞서 얘기한 클라우드 전환의 실행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좀 더 높게 잡는 방식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더 많이 할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AP의 기본적인 WACC가 7.0%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실행 및 규례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플러스 2.5% P를 더하고 대신 SAP가 가진 강력한 시장 지배력, 즉 경제적 해자 모트와 AI라는 엄청난 기회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1.0% P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인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8.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또 8.5%라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SAP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클라우드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AI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15%에서 25%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SAP가 가진 그 견고한 시장 지위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거죠. 자, 오늘 SAP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SAP는 지금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클라우드와 AI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말 중대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4, S1 클라우드, BTP 플랫폼, 그리고 주올 AI가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요약해보면 SAP는 뭐니 해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이 기반 위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높은 고객생애 가치, LTV와 효율적인 고객 확보 비용, CAC 조조를 만들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되고 또 AI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혹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클라우드 전환 과정을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의 부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비용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쏟아붓는 막대한 R&D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이미 상당히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SAP의 비례는 이 야심찬 클라우드 전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 AI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이것을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최종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발표될 SAP의 실적 발표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핵심 지표들, 특히 클라우드 수주 잔고 CCB 성장률이라든가 클라우드 마진의 변화 추이, 핵심 제품인 S4 하나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 그리고 새롭게 부각될 AI 관련 성과 지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SAP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 및 책임에 대한 고지 말씀드립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AI 생성 정보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본 분석 내용의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수치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교차 검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